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조선을 건국했을 때도 우리는 몸통 전체, 대륙 전체를 아우르며 살아온 운용 주체의 국가였어요. 근데 그 아우르지 못하고 덕을 잃어버리자 그 힘으로 살아가는 활동 주체의 국가, 활동 주체의 민족에게 쫓겨 그 결국은 고려를 건국한 것이죠. 한족이 있고요. 한민족이 있어요. 한족과 한민족은 때려야 때릴 수가 없어요. 한족은 중국의 중심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한족의 중심에서 또 핵심 기운이 한민족입니다. 이들을 아울러 살아가야 했던 민족이었고 또 아울러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지도력은 심에 있는 게 아니라 도로서 나아갈 길을 분명히 밝혀왔고 도를 닦아왔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저마다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법을 알았던 민족이었어요. 그거는 이로움이죠. 이로움으로써 그 행위를 다해왔던 민족이 이로움을 잊어먹으면서 쫓기고 결국은 그 고조선을 건국하게 이르렀고, 이 고조선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덕을 잊어버리면 삶을 잊어버린 거고 민족적 가치와 철학을 잊어버린 것이라, 민족적 가치와 철학을 찾을 때까지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로 길이는 3천리 둘레는 7천리 이 뿔이 이 땅으로 들어온 것이었고, 또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은 열국이었죠. 열국이라는 것은 8개의 팔도의 국가를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훨씬 많은 크고 작은 부족 국가를 형성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가 그 고조선이 패망하면서부터 뿌리로 들어와 크고 작은 부족 국가를 왜 이루어야만 했었는가? 우리 민족은 운용주체 민족이라 우두머리입니다. 어디에 가서 자기의 철학적 가치적인 삶을 살아가려 하기 때문에 이 지도자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지역이 생기면 그게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던 게 하나의 도를 이루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열국이라는 게 팔도의 국가를 이뤘던 거였고, 이 팔도의 도가 곧 국가였던 거였죠. 그러니까 이 8개의 그 도에 8명의 지도자가 자리를 했었는데 이거를 하나 되기 위한 삶의 차원으로 이끌어가야 했었어요. 그게 그 천부경의 그 일에서 공의 차원으로 가기까지의 그 천부의 삶이 주어진 거였죠. 과연 팔도의 국가를 어떻게 하나된 민족 국가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 문제가 우리 한민족에게 주어졌는데 도를 잊어버리니 덕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 되고자 우두머리와 우두머리가 붙으면 신과 힘이 붙어 육색량과 육색량이 붙은단 말이야. 그래서 전쟁으로 그 복속시키고 종속시켜 그 하나된 민족국가 고려를 건국했기 때문에 아쉬워 찾아오는 열도 그 두둑의 안타까움을 몰랐던 거였죠. 그러니까 아쉬워 찾아왔기 때문에 아쉬운 민족국가라. 그래서 외놈이라 얕잡아나 봤지 그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시절 그 두둑은 제가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물 건너에서 도지로 근근히 살아가는 이웃이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은 쉽게 얘기해서 그 사대부가죠. 정경대가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판세가 기울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짓을 못하니까 하루아침에 사대부가는 망했고, 또 저 물 건너에서 근근히 도지로 살아가는 이들은 가지의 세력의 물질 문명이 밀려오면서부터 장족의 발전을 이루니 몇천 년 동안 도움을 받으러 찾아갔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그 울분을 토해내기 위해 그들은 힘으로 우리를
무릎 꿇기에 이르렀었고 그게 오늘날의 한일 관계로 이르렀습니다. 아마 우리의 한일 관계나 소련과 우크라이나 관계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 운영의 주체인가를 잘 봐야 하는 것이죠. 누가 아쉬운 민족이고 누가 이로운 민족인가. 이로운 민족이 이로움의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불공정입니다.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행위를 다해야 하는데 선순환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불공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쉬워 찾아가는 이들은 늘상 아쉬울 수밖에 없고 오늘날까지 지금 여기에까지 가진 자들은 아쉬워 찾아오는 자들을 그 얕잡아 보기 일쑤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배운 것도 없는 것들이, 그보다 더 심는 게 근본도 없는 것들이라고 얕잡아 얘기하는 그러한 운용의 주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에 가치적 철학을 둬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적 철학은 돈에 있었고 물질에 있었고 권력에 있었죠. 그리고 또 인맥에 있었어요. 물론 인간은 유유상종이라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간다 하겠지만 끼리끼리 만나서 살아가기 위한 인맥의 결성을 한다는 것도 참 치우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끼리끼리 살아가면서 인맥을 형성을 하는 게 상중하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고 또 그렇게 인맥이 결성이 되었으면 상은 상, 중은 중 결성을 했던 이유와 원인을 찾아 그 행위를 다하면 모르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육생 안위에만 국한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심의 논리가 자리하고 말았던 거였죠.